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2021년도 7월 19일 오늘 정안경찰서에 진술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 현재 지인하고 함께 가고 있고요. 지금 저 혼자 진술을 하러 정안경찰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온도 체크도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술 뭐 할 게 있어서. 어디? 형사과에. 네. 예. 여기 마크 있는데. 예, 알겠어. 한번 와봐서 알아요. 예, 가자. 여기 옆에 있더라고요. 여기서 온도 체크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진술하러 들어갔다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현재 진술서를 쓰고 나왔고요. 제 엄지손가락이 붉은 게 보이시죠? 예, 인증을 했습니다. 예, 지장을 찍고 왔어요. 근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냥 진술을 하는데 뭐 딱히 뭐 할 건 없었고, 그냥 제가 사실 글씨대로 다 했어요. 무단투기 범인의 만행, 그리고 대자보 벽보를 뜯었던 거. 금액적으로 제가 피해봤던 게 문제가 아니라 엄마랑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억압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진술을 하고 나왔고요. 혹시나 몰라서 제가 진술하는 과정 녹취는 떠났습니다. 진짜 내가 잘못해서 억울해서 경찰서 와서 진술했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무슨 내가 죄 지은 사람 마냥 그러고 있었다니까 진짜. 아무튼 진술 끝내놓고 지장 찍고 지금 경찰서 밖을 나가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웃간에 완만히 잘 해결되고 좀 조속히 좀 마무리가 지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호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호입니다. 오늘 2021년도 7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폭염 때문에 많이 무더웠죠? 여러분, 윤호의 오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재물 손괴죄, 윤호가 그렇게 신고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써놓은 거를 고스란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 오늘 경찰서를 가서 진술서를 쓰고 오늘 유나에도 지장을 많이 찍었어요. 그 어렸을 때 그 신분증 만든다고, 주민등록증 만든다고 지장 5손가락, 10손가락을 다 찍어본 적은 있었지만 엄지손가락 하나의 지장을 여러 번 수차례 찍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2021년도 2월 15일 고소장을 쓰고 왔고요. 제 담당 형사분께서 바로 그날 전화를 주셔서 저에게 월요일날 2021년도 7월 19일 오늘 언제 오실 수 있냐 하시더라고요. 진술을 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쯤 시간이 됩니다, 오전쯤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잡아놨고요. 솔직히 일요일부터요 밤새 잠을 못 이뤘어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마치 다음날 군대 가는 사람 마음 심정? 그런 느낌이었어요. 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겁을 메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내가 일방적으로 우리 집 식구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렇게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 집 지인 제 동생이 함께 동행해서 저와 함께 중앙경찰서로 갔습니다. 참고로 저 오늘 갈 때 시계를 찾는데 오늘은 아버지의 돌아가신 유품, 그 시계를 찾고 왔어요. 아버지의 버프를 받고 싶어서 말이죠. 아무튼 갔습니다.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라 USB 안에다가 여태까지 그 사람의 만행을 찍힌 CCTV 영상물들과 최근에 그 대자보 훼손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증거 자료들을 다 삽실반 모아가지고 오늘 경찰서를 출두했고요. 증거 자료로 말이죠. 그리고 경찰서에 딱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물 손괴죄 신고 이유를 제가 A4용지 분량 2장 분량을 해서 교도장을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말을 또 똑같이 이렇게 묻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담당 형사분께서 컴퓨터 자판을 치시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제가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다 적어왔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1년도 2월 16일 7시 18분 19초쯤 파란 점퍼의 서울 성북파 5659가 무단 투기를 쓰라기를 시작합니다. 2021년도 2월 20일 구청에다 신고를 했는데도 정확한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직접으로 제 발로 뛰어서 10시 40분쯤 무단 투기범의 오토바이를 저희 집 가까운 언덕바지 위 거의 2-3분 거리에 있는 그곳에서 번호판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무단 투기 오토바이 범인을 신고를 했고 구청에서 제 차 생활불편 신고 민원 신고 후 그쪽에서 벌금까지 3월쯤에 초벌 경범죄로 5만원 벌금을 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 제가 그렇게 무단 투기범을 신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못할 망정 심지어 저희한테 사과까지 하는 것까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좋게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21년도 4월 24일 또 저희 집 앞에 똑같은 방법으로 오토바이 몰고 올 때 다리사이에다 봉다리를 끼고 와서 저희 집 물바지 바깥쪽 CCTV 안 찍히는 사각지대에다 쓰레기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신고를 했더니 그거는 CCTV에 버젓이 버려지는 과정이 영상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벌금을 못 댄다고 성북구청 행정청소과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시 그 사람 집 앞에 가가지고 집 앞에 놓고 왔어요. 참고로 저는 정말 그 사람이 몇 동 몇 호에 사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 집 앞에 항상 그 사람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길래 그 근방이 그 사람 집인가 보다 하고 그렇게 한 거였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저희한테 암묵적인 보복성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게 언제냐? 2021년도 4월 말일쯤에 한 번, 그리고 5월 7일에 한 번, 그리고 6월 4일에 한 번씩 저희 집 CCTV 뒤편 외곽 지도에다가 대놓고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565. 저 혼자만 그 번호를 알고 있었으면은 제가 포스트잇을 해가지고 여기다 오토바이 세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어머님도 그 사람이 처벌을 받았고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집뿐만 아니라 남의 집에다도 무단 투기를 안 하겠거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집에다 또 쓰레기를 버렸고 또 버젓이 오토바이를 당당하게 세워놓고 가더라고요. 보복성으로 저희 어머님하고 저는 진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어머니는요 동네 골목길에 배달 오토바이 소리 지나가는 소리만 들을 때마다 어머님이 노이로지와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5월 7일날 제가 경찰서에서도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동네 경찰 112 신고해서 경찰 두 분이 오셨고 그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에 대해서 계도를 원했고 그거를 그 사람 집에 다시 가져가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경찰분들께서는 그 사람이 사는 집에까지 갔지만 정확히 제가 그 사람이 어디에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더라고요. 함부로. 그래서 저한테 했던 말이 뭐였냐면은 상당히 빤스러운 짓거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때 그 경찰들이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 주십시오. 아니 그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게 뭐라는 겁니까? 제가 그 사람 오토바이를 부셔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해코지 하러 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는 그 사람 집을 갈 때 어떻게 갔냐면은 그 사람이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면요 저는 그 쓰레기를 들고 그 사람 집 앞에다 놓고 온 제밖에 없어요. 제가 아니죠. 다시 돌려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또 어김없이 그 새끼는 우리 집 앞에다 버젓이 오토바이를 세워놓고 저와 저희 어머님한테 불안감과 심리적 압박감을 주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6월 8일 제가 드디어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무단 투기한 것에 대해서도 대자보를 붙이지 않았던 제가 그 사람의 오토바이 번호판과 그 사람이 여태까지 만행 짓거리를 짤막하게 글을 써서 영상과 함께 대자보 경고성 대자보를 붙였죠. 그런데 이게 웬걸입니까? 2021년도 6월 25일 21시 45분에 경고성 대자보 그거를 훼손합니다. 뜯어갑니다. 제2의 공범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뜯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2021년도 7월 14일 22시 20분 10초쯤에 또 와서 또 뜯어갑니다.
참고로 2021년 7월 14일 나서 뜯을 때는 어떤 식으로 뜯었냐면은 자기 거만 뜯어간 게 아니라 여태까지 저희 집에다 무단 투기하고 노상방뇨하고 개똥 쌓아놓은 거 쓰레기 버린 거에 대한 그 대자보들을 와그리 뜯어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벽이 아주 페인트가 다 벗겨질 정도로 허벌창이 돼버렸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하고 저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제가 112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신고해서 상담을 했더니 처음에는 이거는 법적으로 조치를 못 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 지적재산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는 그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일을 이거를 사연을 쫙 풀었더니 그러면 그거 재물 손괴죄로 해당될 수 있겠는데요? 뭐 182번인가? 183번으로 전화를 해서 다시 한번 상담 전화를 해보십시오 하더라고요. 서울 뭐 경찰청 어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전화를 했죠. 해서 상담하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그때 상담원 분께서 그거는 고소가 가능합니다. 본인께서 돈 들여서 진짜 여러분 아시죠? 보기에는 짜줄 거라고 돈이 적게 들어간 거라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칼라 프린터 출력을 해서 코팅까지 해서 청테이프해서 저희 집 벽이 훼손되는 그걸 알면서도 테이프로 붙여서 경고성 테이프 대잡으로 붙였습니다. 근데 그게 뜯겨져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시오. 심지어 이 사람은 6월 24일, 7월 14일, 7월 15일 심지어 최근에 7월 16일에도 뜯으러 왔다가 저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대놓고 그 현장이 목격됐고 아마 밖에서 한바탕 한딱 했을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었어요. 아니 일면에 안면도 없는 제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지 44년이고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지를 만나서 여기서 결혼해서 사신 지도 50여 년 넘은 현지 여기 토박이입니다. 이웃 간에 무슨 언쟁이 있고 이웃 간에 뭐 불화가 있고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대놓고 2월 언제야? 2월 16일에 버젓이 오토바이에다 쓰레기 갖고 와가지고 발로 툭 쳐서 버려놓고는 그거에 대한 민원 신고 접수를 해서 처벌 벌금을 물었으면 앞으로는 조용히 잘 착하게 살아가지 못할 망정 또 쓰레기 또 버리면서 또 대놓고 오토바이 세워놓고 버젓이 나는 이렇게 벌금 띄었어도 당당하다 니들 또 신고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오토바이 부시라는 식으로 그렇게 뉘앙스를 피한 거예요. 제가 바보입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남의 재산 함부로 망가뜨리고 부시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대놓고 제가 고상관가면서 야 오리고고 나와 이 개새끼야 너 자꾸 우리 집 쓰레기 왜 버리는데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비록 저 위 언덕까지 사시는 분이지만은 저는 그 길을 올라갈 일이 거의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한테 제가 재차 그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그 오리고고 오토바이 타는 그 사람하고 혹시 안면식이 있어요? 혹시 뭐 싸움 하신 적 있어요? 언쟁이 있었어요? 그런 적도 없대요. 본 적도 없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한테 무려 2월 16일 이후부터 지금 7월 지금에 이르기까지 6개월 동안 저희를 피가 마르고 힘들게 했다 이겁니다. 최근에 7월 16일날 저희 집 앞에 무단 투기한 그 대자보를 또 뜯으려는 사람을 제가 현장을 덮쳤을 때 보니까 그 새끼의 아는 지인이거나 같은 부류를 받게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6월 8일쯤 대자보를 붙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6월 24일날 우연치않게 그 여태까지 살면서 1년 12달 동안 저희 집에 무단 투기하고 노상방뇨한 사람들 대자보는 한 번도 누가 하나 손 한 대고 안 댔는데 이제 와서 뜬금없이 나이 처먹은 어떤 나이 허투루 처먹은 새끼가 보라색 모자에 형광색 옷 입고 항상 가방 메고 온 새끼가 지인 검은 옷 입은 놈 조그만 놈 딸따모 같은 놈 데리고 와가지고 벽보 함부로 훼손합니까? 처음에는 무단투기범 그 565급 거만 뗐어요. 근데 7월 15일쯤 됐을 때 7월 14일쯤 됐을 때 대놓고 화그리 뜯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 벽이 완전히 시벌창이 됐습니다.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제가 또 다시 재건해서 다시 제 돈 들여서 또 붙였습니다. 뭐 경찰서에서나 다른 사람들 봤을 땐 그 1, 2천원 갖고 뭐 그러냐. 재물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그 사람들한테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남의 집 앞에 쓰레기 버리고 걸렸으면은 대문이라도 두들겨서 아니면 전화라도 해서라도 사과를 하고 인정하고 반성하면은 저거 왜 그걸 안 떼주겠습니까? 제가 무슨 돈을 바라고 그걸 붙여놓은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반성할 줄 알고 인정하고
두 번 다시 그러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다시 재범을 하고 또 보복성으로 저희 집 앞에 버젓이 오토바이 세워놓고 저희 엄마하고 저한테 암묵적인 협박, 겁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6월 24일, 7월 14일, 7월 15일, 심지어 최근에 7월 16일까지 아는 지인들을 동원해서 무단 투기한 거에 대한 대자보를 훼손을 시키고 그것도 제 재산이에요. 내 돈 들여서 내가 직접 만들어 내가 붙인 거라 이겁니다. 남을 흉보고 남을 흉하게 한 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살지 말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제가 6월 8일날 붙였던 5659에 대한 무단 투기에 대한 만행에 대한 대자보를 붙였던 거는 그 사람이 자꾸만 우리 집 옆에다 벽에다가 뜬금없이 생전하면 안 세워놨던 그 오토바이에도 안 세워놓는 그 자리에다 세워놓고 엄마하고 저하고 버젓이 보라고 겁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겁이 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시겠어요. 노이로제 걸릴 정도셨어요 진짜. 지나가는 오토바이 배달 소리만 들려도요 저보고 계속 CCTV 확인하라 그러고 그 새끼 있나 없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감정 싸움인데 이웃 간에 그런 거죠. 이웃? 그 사람이 이웃입니까 저한테? 저는 단 한 번도 그 사람이라는 이웃이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만나본 적도 없고요. 저희 엄마도 심지어 그 사람하고 대면해서 맞싸움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언쟁을 일으키거나 얼굴 한번 맞춰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뜬금없이 2월 16일 뜬금없이 와가지고 옷 쓰레기 버리고 와가지고 제가 민원 신고해서 민원 처리해서 고발 조치해서 벌금도 물었으면 두 번 다시 무단 투기하거나 그렇게 살면 안 될 사람이 또 쓰레기를 또 4월 달에서 또 버리고 4월 말일쯤 돼서 오토바이에 세워놓고 5월 7일날 또 세워놓고 6월 4일날 또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엄마랑 저를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일방적으로 당한 사람인데 오늘 그래서 경찰서 7월 19일날 중앙경찰서 가가지고 제 담당 형사 모모모 형사님 앞에서 그분이 자판을 두들고 계실 때 제가 이거를 다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USB 안에다가 그 새끼가 2월 16일부터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범죄 사건 현장에 관련된 기록들을 다 제출했습니다. 사진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 뭐 했는지 아세요? 나올 때 지장으로 여러 번 찍었어요. 아니 이웃간이라면은 좋게 안만하게 해결하고 싶어요. 저희도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제가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가해자 집에 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나와 너 나와봐 이렇게 하면서 해명 싸울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오히려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예? 여러분 그동안 제가 유튜브 올린 거 영상 다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윤호의 CCTV나 윤호의 하에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동안 저희 집에다 어떤 식으로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저는 화를 눌러가면서 그 사람이 쓰레기 버렸던 거 제가 다시 그 사람 집에 갖다 놓고 왔어요. 그 정도였어요. 심지어 그거에 대해서 대자보를 만든 적도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저하고 저희 어머님하고 저희 가족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오토바이도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칼 같은 흉기 같은 도구잖아요. 그거를 버젓이 CCTV 뒤편에다 여기 보이는 데 버젓이 세워놓고는 엄마하고 저에게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게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도 7월 19일 오늘 동생하고 함께 중앙경찰서를 가서 담당 형사님에게 증거 영상 제출하고요. 사진도 제출하고 그리고 진술서 작성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경찰 담당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쓰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누구한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담당 검사님이 누가 보게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언제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썼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 제가 간략하게 소박하게 말하겠습니다. 일면식 하나 없고 무슨 억하심정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부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진짜 이웃 간에 완만히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저 피해금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저희 집 페인트 뜯겨나간 거? 예, 제가 알기 때문에 청색 테이프로 해서 버젓이 그렇게 붙여놨던 건데 아니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 그거예요. 자신이 잘못하고 못한 게 그게 있으면은 다가가서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사과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태까지 저희 집에다 무단 투기하고 노상방뇨하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저희한테 사과하러 오거나 대제보 떼어달라고 하소연하러 온 적도 없어요. 오히려
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갈 뿐이에요. 심지어 저희 집에 예전에 붙었던 그 벽보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제가 99% 범인이 누군지도 다 알고, 심지어 그 중에는 저희한테 직접 사과하러 온 게 아니라 자기 여자친구까지 불러다가 여자친구한테 대신 사과하고 보낸 어떤 쓰레기 같은 놈도 있었어요. 파란 승용차. 그 사건 아실 거예요. 오줌 싸고 쓰레기 버리고 간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2021년도 2월 16일 무단 투기하고 또 쓰레기 버리고 또 오토바이 세워놓고 암묵적인 보복을 하고 있는 그 나쁜 놈, 그 5659. 여러분, 그 형사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 이거는 명예훼손 당하실 것 같은데요. 아, 명예훼손이 제가 무서워서 이럽니까?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저하고 제 어머니가 당했던 이 피해는 어떻게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네? 아니, 자신이 잘못을 해서 벌금 물고 처벌을 받았으면 두 번 다시 그 안 좋은 일 안 하고 착하고 올바르고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사람으로서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쓰레기 또 버리고, 이번에는 겁박 아닌 겁박을 하고 있고 협박을 하고 있고. 엄마하고 저는 매일 밤마다 오토바이 배들 오는 소리가 특히나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되면요, 지나치는 오토바이 소리만 들을 때마다 부들부들 떨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노르웨이에 걸리셨어요. 저한테는 항상 360일 내내 CCTV만 보고 있으라는데 그게 사람으로서 할 짓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목이 다 아프네. 아무튼 여러분, 저는 2021년도 7월 19일 오늘 중앙경찰서 두 번째로 방문을 해서 진술서를 쓰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경찰 담당 형사님께서 딱히 특별히 뭔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이제 다 되셨습니다,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고 그냥 끝났는데, 특별히 별 얘기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조만간에 그 서울 성북파 5659 그 무단 투기범 그 녀석도 또 불러들여서 경찰관님이 제 준술과 제 동영상, 영상 파일들과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그 사람을 또 추궁을 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발뺌을 하고 또 반성 안 하고 또 그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긴장 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건이 어떻게 종변할지 모르겠지만 부디 완만히 잘 해결돼서요, 진짜 더 이상 어머니하고 제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중앙경찰서 오늘 방문을 해서 무단 투기범에게 재물 손괴죄로 고소한 이유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잘못을 하면 왜 사과할 줄을 모르는 걸까요? 무슨 목에 금태를 두르나? 저도 잘못을 하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요, 저도 사람인지라 모림족이 도리로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사과할 줄 아는 게 사람으로서 도리 아닙니까? 아니, 사과한다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대자보 한번 그거 떼고 싶으면은 직접 문 두들기고 와가지고 저거 떼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왜 안 떼주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한 걸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그게 사람으로서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땀 엄청 뺐습니다. 진짜 오늘부터 폭염이 진짜 심하다고 그러는데 진짜 시원하게 소나기 한번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021년도 7월 19일 오늘 윤호는 중앙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고 온 날이기도 하고 참 대단한 모험을 하고 온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윤호 진짜 이 세상에 정의의 이름으로 진짜 정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좀 왔으면 합니다. 이것도 제대로 해결 잘 안 되면요, 저 이거 진짜 유명한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보배드림, 구제역, 꺾가TV, 눕신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웬만한 사람들이 웬만한 거 싹 다 돌려가지고 진짜 이거 모든 다 공론화를 제대로 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너 죽고 나 죽고로 그냥 싸워보고 싶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아무튼 아직은 수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저만 진술을 하게 되었고, 조만간에 서울 성북파 5659 무단 투기범 저희한테 계속해서 겁박 아닌 겁박을 하고 무단 투기한 것에 대한 반성도 못하는 그 사람에게 큰 죗값을 치르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경찰서 형사팀에 있는 제 담당 형사님,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보고 계시다면요, 그 사람한테 꼭 꼭 물어봐 주세요. 도대체 일면에 안면식도 없는 이 사람들한테, 선량한 저희한테 왜 이렇게 힘들고 고되게 보복하고 괴롭히고 했는지를 좀 여쭤봐 주세요. 솔직히 아까도 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형사님은 그냥 진술서만 쓰고 그걸로 끝내보시는 식으로 시큰둥하게 넘기시는데,
아무튼 물어봐 주십시오, 형사님. 그리고 조속히 이 사건이 잘 해결돼서 더 이상의 고통받지 않고 진짜 정의는 진짜 살아있다는 걸 꼭 느끼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윤호의 대모험의 끝은 여기까지입니다. 윤호가 재물 손괴죄로 경찰서에 방문해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진술을 하고 집에 돌아온 날에 윤호의 후일담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윤호였습니다.